안녕하세요. 목요일 6월 24일입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전체적인 테크 스탁에 대해서 이제 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벤트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일단 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예상대로 흐르고 있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FOMC가 지나가서 좀 무난하게, 물론 이제 약간의 탈은 있었지만 탈 정도는 예상을 했잖아요. 세인루이스 페드가 나와가지고 뭐 인플레 앞당긴다, 금리 상승 앞당긴다, 뭐 이런 잠깐의 해프닝은 있었지만 FOMC에서 저번 주에 무난하게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당연히 이제 파월이 다시 나와가지고 상당히 이제 좋게 바라봤죠. 물론 세넷에서 약간 좀 삐걱은 했지만 뭐 어떤 세네터가 나와가지고 허쉬하게 크리틱을 한번 제롬 파월한테 한번 큰 소리는 냈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게 움직이고 있고, 제롬 파월은 경기가 좋게 회복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상했던 대로 이제 테크 주식도 한 단계 상승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올타임 하이로 이제 다시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을 같이 해야 돼요.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테슬라 뭐 이런 아크 얘네들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다운폴을 기대하면 안 되고, 저희는 같이 함께 올라가야 되는 그런 쪽이에요. 네. 성장주를 좋아하는 이상 캐티 우드의 아크도 같이 올라와 줘야 되고, 빅텍도 올라와야 되고, 빅텍은 이미 좀 올라왔죠. 근데 테슬라도 다시 올라와야 되고, 이 메인 플레이어들이 다 같이 올라가야지, 그래야지 나머지 중소형주들도 같이 따라 올라간다. 근데 일단 빅 헤비 히터들이라고 할 수 있죠. 팽이라고 할 수도 있죠. 팽이랑 그리고 또 테슬라 이런 주식들이 같이 올라와 줘야 되는 거는 꼭 한번 명심하시고, 지금 이제 오르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예상했던 한 단계 상승까지는 아직 안 왔어요. 이제 오늘 장이 좀 호전적이어야지 한 단계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단계 상승을 하고 그 이상의 상승을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인 장을 살짝 훑어보면, 물론 애플은 살짝 떨어졌어요. 어제 테크 주식들은 거의 보합을 했어요. 거의 이제 빅텍들은 이제 좀 보합을 했는데, 재미난 게 아마존이 지금 거의 시가총액, 아마존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얘기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게 $1 trillion 여기에 써놨는데, 지금 여기 오늘은 써놓은 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여기 여기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1 trillion, 어제 $2 trillion 까지 갔거든요. $2 trillion 거의 한 2,000조라고 할 수, 2,000조 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2,200조 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2 trillion이 랜드마크니까 굳이 이제 한국 그 원화 커런시로 말씀 안 드리면, 어제 $2 trillion 갔다가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애플이 $2 trillion 갔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1 trillion 마크를 가기 위해서는, 시총이 1 trillion, 1000조, 1100조, 1200조 이 정도 원 정도 가기 위해서는 30년이 걸렸어요. 30년이 걸렸는데, 그게 언제 1천조 원을 도달했냐면 2019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총이 더블된 그 시점은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테크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미 왔고, 우리가 투자했던 물론 아마존이랑 이런 회사들이 잘 갈 거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이 커브의 밑단에 있는 그 중소기업들을 잘 발굴하고 잘 고르면, 세개 중에 한 개만 잘 돼도 우리는 10년 후, 20년 후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일단 고도까지 올라오는 거를 버티면 돼요. 우리의 그 기본 투자들, 물론 이제 어제 TPGY 얘기하면서 요즘 뺄지 안 뺄지 모르겠다, 상당히 헷갈린다, 물론 그거는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럼 이제 괜찮은 주식들을, 이제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이제 괜찮은 주식들을 골라서 초기부터 잘 버텨가지고 있으면 좋은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상승이 초반에는 느려도 나중에 스피드가 붙으면 그게 한순간에 올라가 있다는 거는, 좀 이걸 보시고 이거를 들으시고, 방금 들으신 그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이 2년 안에 더블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시고, 물론 지금 좀 과열은 돼 있지만 이게 갑자기 래피드하게 시총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투자하셨으면 믿고 가시는 게, 지금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계속 믿고 가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물론 선별은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상당히 많은 주식들이 있고, 그리고 한 섹터에, 그리고 이제 새로 뜨는 섹터에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기업들의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만큼만 성공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개 정도? 한 섹터에 10개는 너무하고, 한 5개, 3개 정도밖에 석시드 못할 거 말이에요. 큰 회사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선별 작업이 힘들지만, 뭐 누가 봐도 뻔해 보인다는 그 기업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고, 미래에 가서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한 10년 전에 페이스북 보고 이건 잘 될 거다 라고 생각은 했어요. 거기에 투자를 안 한 거지. 아마존 보고도 저는 이거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누가 봐도 이 서비스는 잘 되고 돈 벌어 오겠지, 돈 벌어 오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가 유용하게 쓰고 있다 라는 그런 서비스들이랑,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다 라는 서비스들이, 그때는 광고를 처음에 안 해가지고 계속 이제 돈을 잃는 머신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투자에 대한 좀 이해도가 좀 높고, 이 미래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도전을 했다면 지금은 훨씬 더 돈이 많았을 텐데, 이제 그거를 10년 후에도 그런 후회를 하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안 좋은 미래, 잃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떨쳐내고,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성공적인 마인드, 그리고 만트라라고 하잖아요. 만트라는 좀 이제 반복하는 거고, 하여튼 날 믿고 나에 대해 투자하는 게, 그리고 다른 잘 될 것 같아 보이는 기업들한테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좀 갑자기 너무 필로소피컬한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힘내시고, 뭐 내 주식이 오늘 못 올랐다 해서 너무 실망도 하지 마시고, 친구들 주식이 잘 됐으면 서로 응원해 주시고, 그러면 서로 같이 잘 되는 그런 세상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만 잘 되는 세상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결국에는 나도 행복하거든. 나만 행복해서 세상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주위에 다 행복해야지 나도 행복한 것이.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잘 되게 투자 잘했으면 응원해주고, 또 너무 질투하지 말고 늘 응원해주면서 서로 같이 좋게 행복하게 키워 나갑시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맨날 오프 토픽으로 한 번씩 가는데, 오늘 다시 장을 좀 보면, 뭐 아싸나 이런 워크 효율 올려주는 그런 아틀라시안이랑 비슷하죠. 그런 메커니즘 회사도 어제 이런 회사도 4.6% 오르고, 바이도 조금 오르고, 블링크 차징도 차지 포인트랑 비슷한데 좀 더 라이트한 종목이죠. 지금 TPGY가 상당한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 합병의 리스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바뀌어서 차지 포인트가 메인 플레이어가 됐고, 물론 메인 플레이어였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차지 포인트랑 EV박스가 같이였는데, 차지 포인트는 이미 스파하게 합병을 완료했고, EV박스는 합병에 문제가 생겼고, 이래서 이제 차지 포인트가 독보적인 지금 위치에 차지를 하고 있고요. 상장한 주식 중에서 두 번째는 이제 블링크 차징, 두 번째까지라고 할까요? 블링크가 아마 테슬라랑도 파트너십을 한 회사일 거예요. 여기 몇 개 있는데, 아래에 몇 개 있는데 그 회사일 거예요, 블링크.
근데 이런 거는 리서치 본인이 하시고 투자하실 거면. 그리고 저는 초보 투자자니까 본인 제 말 듣고 어디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 생각에 따라서 제 말이 맞다 아니면 제 말씀을 좀 고려해 본 다음에 판단은 본인이 무조건 내리셔야지 나중에 투자를 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좋던 안 좋던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가장 효과가 있어서 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욘드 미트는 좀 주춤하고 있네요. 어제 여기 밈스탁은 좀 주춤하고 이런 움직임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완전 추측이지만 지금은 이제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어느 정도 테크에 살짝 물론 리퀴디티가 빠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런 all across the board 정도의 투자가 있는 거는 기관들이 슬슬 들어오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슬슬 자금을 더 넣으면 이 테크 주식들한테 다 같이 좀 오르고 이제 또 리테일 인베스터들이 투자하면서 모멘텀을 가질 수 있으니까 지금 긍정적인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서로 한쪽이 예전처럼 2020년처럼 한쪽이 아니면 2021년 초반처럼 한쪽이 이렇게 확 오르건가 확 떨어지던가 이러는 것보다 슬슬 오르고 슬슬 떨어지고 어느 정도 미디언 지금 중점을 좀 카음해졌어요. 좀 더 카음해졌다. 점잖해졌어요. 네, 전체가. 그래서 저도 점잖하게 움직인다. 근데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뭐 2019년 이런 데이터랑 비교하면 그래도 잘 오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주식이 그렇게 확 오르고 확 내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배우고 있어서. 그래서 너무 2020년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사람 심리처럼 뭐 기분 좋았다 안 좋았다 뭐 출렁출렁 거리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길게 보도록 노력은 해봅시다. 힘들지만 저도 하루 매일 보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내가 왜 여기 투자했지? 저기 다른 종목에 더 넣을걸? 아니면 내가 이 종목 왜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었지? 수익 저거 한 40% 났을 때 뺄걸? 이런 얘기 생각들은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왜 마이너스 10몇 %인 주식을 왜 굳이 가지고 있지? 이 정도 오랫동안? 그냥 다른 데 옮겨가지고 더 투자하면 되지. 이런 단기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생각? 회상은 아니죠. 몽상에 빠지는데 그런 거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본인에서 사고 그런 단기적인 사고 그런 좀 즉흥적인 사고는 무시하는 게 좀 좋아요. 네. 즉흥적인 사고가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아이디어를 좀 더 키워봐야죠.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그렇게 바로바로 고디고디 받아들이지 말고. 이거 루시드는 지금 7% 올랐어요. 어제 EV 차들이 다 좋았어요. 이제 테슬라도 좋았는데 테슬라 밑에 원래 제가 이제 중국에 있는 엑스펑이랑 리샹이었나? 엑스펑도 올랐나? 리오토도 이제 밑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지금 아마 더블은 된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떨어진 거 대비해서 물론 고점은 회복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중국 스탁은 안 보고 있으니까 고점은 당연히 회복 안 했지만 그래도 20달러 5월 25일 정도만 해도 20달러 정도 근방이었는데 지금 31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50%는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테슬라가 이런 주식들을 같이 지금 좀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오히려 이런 리오토나 엑스펑 이런 주식들이 회복을 하면서 테슬라를 오히려 올려줬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됐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일단 테슬라가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빅 플레이어들이 테크의 빅 플레이어들, EV의 빅 플레이어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이 올라오면서 원래 EV 자동차 이런 회사 이런 섹터가
좀 떨어졌던 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을 거고 우리는 계속 칩 쇼티지가 있을 거고 우리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올해 2021년에 이 칩 쇼티지를 극복하지 못할 거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EV랑 그리고 또 엔비디아 가격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보다 회복을 빨리 할 거다. 3분기부터 슬슬 칩 쇼티지가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번 2분기만큼은 아직 2분기는 좀 지나가고 물론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3분기부터는 좀 더 회복을 하고 4분기부터는 완화가 될 거다. 우린 다시 노멀라이제이션을 돌아올 거다. 그래서 다시 차들이랑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팔리고 글로벌 칩 쇼티지는 없어질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니콜라도 이제 18불 정도까지 올라왔고 전에 오픈도 어떻게 보시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픈도는 이제 부동산 중개 회사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오픈도 보고 있고 레드핀도 있고 그리고 질로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질로우를 먼저 재작년 빨리 좋아하긴 했는데 투자 못했어요. 투자 못하고 안 했는데 이거 너무 높아 했는데 계속 올라가서 그냥 결국에는 손 뗀 그런 종목인데 근데 질로랑 레드핀 두 개가 탑 플레이어고 레드핀도 잘 올랐어요 작년에. 그리고 오픈도가 늦게 온 플레이어죠. 근데 오픈도는 그렇게 잘 오르지 못해요. 질로랑 레드핀만큼 그 모멘텀이 상당히 저조한 주식이어가지고 좋아하긴 한데 좀 사람들이 굳이 투자할 거면 1, 2등에 투자를 하지 왜 3등에 투자를 하냐 그런 생각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팔란티어는 어제 3% 올랐고 펠로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하자면 펠로톤이 지금 한 번에 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막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펠로톤이 왜 오르고 있냐면 펠로톤의 말씀을 드리면 일단 트레드밀이 새로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shortly 그러니까 shortly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CEO가. 그러니까 shortly라는 거는 짧게 short 작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새로운 트레드밀이 나올 거다. 그리고 새로운 트레드밀의 세일즈는 상당히 좋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그러니까 미래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펠로톤이 그거 때문에 살짝 업될 수도 있지만 가장 좀 효과적이었던 거는 펠로톤이 New Corporate Wellness Program을 한대요. 이게 뭐냐면 B2B인데요. B2B라는 말은 그러니까 회사한테 그 회사 직원한테 그러니까 펠로톤이 어떤 특정 회사 예를 들어서 삼성한테 이 프로그램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자기 직원들한테는 할인된 가격으로 펠로톤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었는데 삼성도 여기 이미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이미 조인한 회사들이 삼성이랑 웨이페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녀석은 Subsidized Membership for Employees 라고 했는데 저는 원래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펠로톤의 직원들한테 해준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 홈트 회사 직원들의 홈트를 위해서 홈트 웰너스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삼성이 했다는 것도 좀 놀라웠고 그래서 펠로톤이 최근에 그렇게 그것 때문에 지금 상승세를 다시 겪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말했던 하락이 있기 전에 말했던 펠로톤은 100불 아래 사면 최고다 라고 했는데 역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다시 120불까지 다시 올라왔네요. 그래서 좋은 주식은 결국엔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물론 펠로톤이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트레드밀 플러스를 좀 많이 회수를 했지만 늘 펠로톤은 좋은 기업이 있고 경영진이 주는 메시지가 클리어하고 좀 모범이 되는 주식이라고 회사라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사람들이 홈 트레이닝을 안 한다라고 하지만 펠로톤의 전체 진 멤버십의
US 짐 멤버십에서 펠로톤 멤버십 비중이 2%인가? 엄청 작거든요, 아직. 그래서 저는 펠로톤이 성공적으로 될 것 같아요. 물론 홈 트레이닝 서브스크립션 속도는 좀 줄 수 있지만 in the end, penetration, 마켓 페네트레이션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나중에 이런 나머지는 이제 그렇고, 이제 뉴스로 좀 돌아가면 오늘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아마존 앤 테크 컴퍼니스가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를 사고 있다고. 리뉴어블 신재생 에너지를 사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그 에너지 사용하는 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상당히 아마존이 상당히 많은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존이 수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이걸 어나운스 했는데 1.5 기가와트 프로덕션 캐패시티를 이제 컨트랙트를 했대요. 2025년까지 전체 글로벌 아마존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어디서 가져오냐면 14개의 태양광, new solar and wind plants to cover all company activities by 2025. 그러니까 태양광이랑 풍력을 통해 가지고 이걸 충당한다는 거죠. 얘네들이 이미 텍사스에서 2017년인가 부터 윈드팜이 있긴 해요.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는. 2017년에 시작을 한 게 아니라 2017년에 운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기 시작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을 시작했으니까 뭐 아직도 뭐 캐나다랑 스페인 이런 데서 많이 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존이. 그래서 이런 거가 모르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저는 좀 새로운 사실이어서. 예전에 조금 할 수 있지만 전체 아웃풋을 커버할 정도로 신재생 에너지에 이렇게 힘을 쏟고 있다고, 이런 테크 회사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MSFT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4개, 그러니까 탑 6개의 테크 컴퍼니 중에서 4개가 지금 얘기된, 지금 publicly disclosed, 그러니까 계약이,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말된, 우리는 얼마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말된 회사 중에, 전체 글로벌 회사 중에서 30%를 얘네들이 지금 계약을 했다 그래요. 25.7 기가와트를 계약했다 그래요, 이 네 회사가. 그러니까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지만,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공유된 얘기고, 소스가 블룸버그이고.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회사들이 상당히 진재생 에너지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도 뭐 최근에 이 신재생 에너지로 글로벌 오퍼레이션이라 그랬을 때, 이게 US도 포함되어 있는 거는 아마 포함되어 있겠죠, 글로벌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회사가, 페이스북이 이제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이것도 다 신재생 에너지로 한다, 지금 충당을 했다라고 얘기가 됐어요. 잠시만요. 모기가 있어서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힘든 게, 페이스북이 2020년에 그 전기 사용량이 30%가 상승했대요. 그래서 테크주들이, 빅텍주들이 힘들지만 계속 이런 글로벌 그린 에너지를 상당히 도입을 많이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공유드리면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저기 목이 있으면 계속 잡아야 돼. 잡고 싶어서 이 영상을 위해서 살짝 무시를 하겠습니다. 대신 빨리 해야겠습니다. 네. 네, 페이스북도 그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직 지금 퍼체스 어그리먼트를 다 얘기 안 했지만, 이제 충분히 만약에 이 얘기를 다 공유를 하면, 이제 곧 공유를 할 건데, 공유하면 그래도 월드 탑 그린 에너지 바이어 중에 한 명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빌 아크맨 최근에
뮤직에 대해서 그 유니버설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제가 유니버설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공유를 드리면, 빌 아크만의 퍼싱 스퀘어 그 홀딩스 스팍 중에 하나가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라고 해야 되나? 유니버설 뮤직의 지분을 10%를 가지고 온 거예요. 10%를 4조에 가져왔어요. 4 빌리언 달러에 가져왔죠. 4조 원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물론 40 빌리언 같지만 42 빌리언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 회사가. 근데 이거를 왜 했냐면, 일단 이렇게 하면 스팍의 그 기간을 더 연장시킬 수 있어요. 스팍은 원래 2년짜리인데 이렇게 하면 10년 정도 뭐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빌 아크만이 어제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스팍이 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유니버설을 지분을 가져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음식과 물, 그 다음에 음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얘기 정확한 코트를 좀 말하면 어딨지? You need food and water to live, but music comes next. 그러니까 음식이랑 물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필수로 생각하는 거는 음악이다. 저도 이제 음악을 자주 듣는데, 얘네들이 지금 이 정도로 샀는데, 유니버설 뮤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이 recorded music, 녹음된 음악의 3분의 1%의 지분을, 아니 3분의 1%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얘네가 왜 좋냐면, 일단 음식이랑 물 같은 경우에는 IP를 못 갖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intellectual property,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못 갖는다고 하죠. 근데 음식을 피하는 거는 아마 좀 오버 파페시된 얘기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맞긴 한데, 그래도 음식은 IP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꽤 싸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서브스크립션 서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독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음악에도 점점 더 커질 거다, 음악 마켓도. 서브스크립션 서비스가 2030년까지 30%로 성장을 한다 그러는데, 유료 결제 서비스가 작년에는 11%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냐라고 하는데, 성장성이 꽤 좋죠. 30년까지인데 10년 안에. 근데 이게 지금 얘네들이 마켓 쉐어를, 그러니까 시장에서 40%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지분을 거의 매출이라고 할 수 있나? 마켓 쉐어를 40% 가지고 있고, 매출이라고 할 수 있네. 매출의 40%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죠. 마켓 쉐어니까. 미국에선 40%,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30%를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큰 회사고 상당히 성공적인 회사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있는 인재들이라고 할까요? 아티스트들을 좀 말씀드리면, 얘네들 밑에 이제 자회사들이 몇 개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홀딩하고 있는 아티스트들 예로만 들으면, 제가 이제 많이 들어본 사람으로 좀 몇 개 적어놨거든요. 테일러 스위프트, 드레이크, 레이디 가가, 카니에 웨스트, 엘튼 존, 그러니까 좀 클래식한 애들도 있어요. 엘튼 존, 퀸, 비틀스, 그리고 뭐 빌리 엘리시, 이런 애들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티스트로. 그럼 얘네들만 데리고 있어도 나 너무 놀란 거를 공유드렸네. 하여튼 얘네들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상당히 좋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플로우는 좀 그리고 또 좋다는 게, 테크 주식들은 이제 열심히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유저들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랑 유저들이 더 많아질수록 빌링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유니버설이 더 유리하지 않냐. 왜냐면 유저가 더 많으면 더 많은 빌을 할 수 있고, 라이센스 할 때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그냥 사람들이 더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더 플랫폼이 음악에 대해서 돈을 내고 뉴스에 대해서 돈을 내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니버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 생각이다 라고 안전하면서 공격적인 이런 주식을 한 거죠. 빌 아크만이 그래도 뭐 레스토랑 이런 데를 좋아하는데 레스토랑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것도 좋아하고 어느 정도 보수적이면서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향이 잘 나오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유니버설의 그러니까 딜은 그러니까 투자하는 뭐 사업군은 좀 뒤에서 지금 머리 뒤에서 그 모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고 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인바크라는 회사 자율주행하는 회사가 지금 스팍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5.5 빌리언 5.5조 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고 5.5 맞나? 5.2 빌리언 정도를 보고 있고 얘네들 파트너 중에서 뭐 트럭 컴퍼니의 트럭 자율주행이랑 뭐라고 하지? 플라툰 시스템의 자율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럭인 것 같아요. 저도 디테일적으로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공유 드리고 얘네들의 지금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AI랑 그리고 투심플이라는 홀딩스 얘 둘 다 많이 들어본 회사 아닌가요? 저 작년에 많이 들어본 회사 같은데 플러스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이 많이 투자를 했고 지금 너무 잡기 좋게 얘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잡고 싶은데 네 하여간 아마존이 1000대 자율주행 1000대를 지금 주문을 했고 아쉽다. 노트로 잡을 수 있었는데 1000대를 주문했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 지분을 20% 살 수 있다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엔트그룹에 좀 말씀을 드리면 엔트그룹이 지금 중국 국영 회사 중에서 이름은 안 말해줬는데 국영 회사 중에서 이 크레딧 스코링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엔트그룹이 엔트파이낸셜에서 사람들의 등수 매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금융 데이터를 봐가지고 돈 얼마 있는지 평가해서 이런 거를 이게 엔트파이낸셜의 좀 큰 자산인데 이걸 얘네들이랑 공유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한테 지금 가장 핵심 비즈니스의 핵심 파트를 좀 공유하려고 한다. 그래서 중국은 상당히 무서운 나라고 비즈니스 할 때 커지면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개 있는데 오늘 그거 나오죠. PMI 데이터 나오고 9시 45분에 US Manufacturing 그러니까 생산 지수라고 할까요? 그리고 10시에 이제 팔린 거 하우싱 세일즈 맞지? 네, 뉴 하우싱 세일즈 뉴 홈 세일즈가 이제 10시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스턴 타임 기준이죠. 이런 것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도 거의 막판에는 좀 이제 모기 때문에 정신 없고 했는데 네, 오늘 뉴스가 많네요. 오늘 몇 분 했지? 오늘 30분 좀 넘겼나? 33분 정도 했네요.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주말 전에 또 올릴 수도 있는데 일단 주말이 온 것 같잖아요. 주말 잘 보내시라 그래요. 그래서 기분 좋아지니까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재밌는 거 플랜하시고 신나게 노시고 테크주 다들 올랐으면 좋으니까 다들 파이팅 하면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멤버십 한번 가입해주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 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